마지막 단어입니다. 외부 은하 한번 볼게. 정현아 이거 한번 보자. 이거만 보고 이거만 한번 볼까? 토성, 그죠? 목성. 태양이다. 이게 태양. 이게 실제 크기야, 얘들아. 지금 이게. 거성, 초거성. 초거성 너무 커. 얘가 초거성이야, 그지? 그리고 이게 실제 사이즈인데 저게 별 하나고 다른 별까지의 거리가 꽤나 멀어요. 별 너무 많아. 이게 우리 은하야. 1000억 개 있는 거예요. 다른 은하가 있다. 안돼, 은하가 너무 많아. 안돼, 너무 커. 안돼. 이게 우주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우주가 너무 작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다음 그 마지막 단원에는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지구로부터 볼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좁아요. 우주는 실제로 훨씬 큰데 매우 조그마한 우주를 볼 수 있고 그 조그마한 우주에서도 사실은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가 없다. 은하의 숫자도 셀 수가 없다. 이게 사이즈고 이 사진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 사진. 이건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작년에 최초의 이미지들을 전송했을 때 이 교재에 있는 이미지 말고도 이 이미지인데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별들이 있어요.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별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기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망원경이 제일 좋은 망원경이었습니다. 허블 망원경. 그 허블 망원경을 쓰려면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얘 연구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연구 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해주는 사람만 그 기간 동안 허블 망원경을 쓸 수 있는 거야. 한 대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약한다고 나한테 허락해주겠어? 우리가 한다고 해주겠어?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좀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애들 연구한다고 계획서를 내면 해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여기를 찍어보고 싶다는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여기를 찍어보고 싶다고 계획서를 냈어. 당연히 빠꾸냈지. 그치? 빠꾸 맞았어. 근데 이제 계속 때를 쓴 거야. 여기 한 번만 찍어보자. 한 번만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허락을 해줘서 여기를 촬영을 했습니다. 이 아주 조그마한 영역. 여기를 며칠 동안 여기서 온 빛을 수신했는데 그 사진이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천체들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영역에 있는 빛을 오랫동안 관측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영역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겁니다. 작년에 촬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본 게 아니야. 이게 전 우주를 본 게 아니라 밤하늘에 아주 조그마한 영역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얘라는 애들은 별이에요. 이거 별. 이런 애들 별이야. 근데 이거 있지 이거. 얘는 은하야. 별이 1000억 개야. 여기 별이 1000억 개 모이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있죠. 이 점들. 대부분 별이 1000억 개씩 모여 있는 겁니다. 은하들이. 별 하나는 뭐 이런 애들 별 하나야. 근데 나머지 애들 다 별 1000억 개씩. 엄청나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애도 있는 반면 이렇게 찌그러진 애들, 그 다음에 나선 형태의 모양도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은하들을 허블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겨울방학 특강 마지막 내용입니다. 외부 은하인데요. 이 단어는 쉬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릴게요. 첫 번째 그림. 같이 한번 그려보자. 정연아 이거만 같이 그려보자. 정연아 얘만 그리보자. 이거 재밌는 놀이.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허블의 은하 분류. 허블의 은하 분류. 허블이 은하를 막 연구했어. 분류를 하는데 성현이도 그렇지만 사람을 볼 때 보통 외모를 먼저 보죠. 그치? 도현이도 외모 많이 보잖아. 그치? 외모 100% 보지 도현이. 그죠? 끄덕끄덕 그치? 원래 사람을 볼 때는 인성을 잘 안 봐. 우리가 아니야? 인성 봐? 외모만 보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도 외모를 봐요. 그치? 허블 형님 외모 지상주의자. 은하를 보고 구분을 하는데 외모 100%로 구분합니다. 외모 100%. 자, 밑줄을 긋습니다. 여기다가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형태. 기준이 뭐라고? 허블의 분류 기준이 모양, 형태. 근데 어떤 형태냐면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형태야. 가시광선은 뭐냐면 여기다 써볼게. 가시광선은 대략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파장이고 태양이 이 가시광선을 매우 많이 방출합니다. 즉 태양은 일반적인 별이니까 별들은 가시광선을 굉장히 많이 방출해요. 그래서 저거는 별이 모여있는 형태를 본 거야. 별이 어떻게 모여있는지를 본 거야. 그랬더니 총 3개로 구분합니다. 한번 써볼게. 3개로. 첫 번째 타워은하, 두 번째 나선은하, 세 번째 불규칙은하. 이렇게 3개가 있어. 모양을 3개로 구분한 거야. 타워은하부터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별이 이렇게 몰려있든지 이렇게 몰려있든지 이런 애들이 타워은하야. 쉽죠? 근데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타원은하를 표기하는 방법이 타원이 영어로 뭐예요? 타원 영어로 뭐야? 영어로 외국어 영역 공부하고 있죠? 영어 1등급인 사람 도윤아 영어 1등급이잖아. 타원이 영어로 뭐야? 거기 교재 밑줄 그거 빨리 얘들아. 일리티컬 거기다 써. 형용사 타원의. 얘들아 이거 영어 공부까지 시켜줄게. 필수 영단어야. 일리티컬 타원의 형용사야. 외워야 돼. 영어 2학년 때 끝내야 된다. 알겠지? 재수하면 안 돼, 그지? 응? 와. 그래서 여기 E 이렇게 씁니다. E. 이거 영어 E예요. 일리티컬. 얘도 E고 얘도 E야. 근데 얘랑 얘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분화하는 기준이 뭐냐면 편평도로 구분해. 편평도. 편평도가 뭐예요? 유진아, 편평도가 뭐게? 거기 안 나와 있어. 편평도 뭐게? 어? 아니야. 알 수 있어. 이름 봐봐. 뭐겠어? 명칭부터. 편평한 정도. 이런 거 필기하는 게 아니야, 그치? 편평도가 뭐라고? 편평한 정도야. 이거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해. 편평한 정도를. 편평한 정도가 0이다. 무슨 뜻이야? 편평한 정도가 0이다? 동그랗다. 구 모양이다. 이 뜻입니다. 편평한 정도가 0이다. 편평한 정도가 맥스다. 납작하다. 이 소리야. 됐어? 그럼 얘는 편평도가 얼마야? 0. 편평도 0. 구 모양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2제로. 이렇게. 그리고 허블이 관측을 했는데 제일 찌그러진 애가 편평도 한 0.7 정도 돼. 그래서 얘는 제일 찌그러졌다고 하면 E7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평도 0.7이다 이 뜻입니다. 찌그러진 정도를 숫자로 기입해준다. 괜찮아? 됐어요?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 이 밑에다 씁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별들은 보통 올드한 별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이런 어르신들은 보통 온도가 낮습니다. 저온의 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식었잖아, 그치? 어르신들은 저온의 별들. 그래서 어르신들 여러분들 나중에 알바할 거 아니야. 대학생 되면 알바하겠죠, 그죠? 알바하러 가가지고 뭐 사람들 인수라고 뭐 이런 거 해.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오세요. 가자. 어르신들 잘 보여. 어르신들 오세요. 가자. 젊은 애들, 얘들아 와! 안 와. 얘들아 와! 안 와. 여러분도 앉아있는 거 봐,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있잖아. 그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래요. 어르신들은 잘 보여. 똘똘 뭉쳐있는 게 어르신들이야. 보통 저온이야, 그지? 괜찮죠? 반대로 보면 이건 뭐겠어? 이건 젊은 별들이야. 알겠죠? 여기 타원나입니다. 나선나래, 나선나. 나선나는 생긴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요렇게. 잘 그렸다, 그치? 이것도 그리니까 어제 수업에서 뭐였지? 또 나루토에 심취한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또 나선환을 만들더라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거 내가 그리니까 너무 당황했네. 지금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나선환을 수업 시간에 만드는 친구가 처음 봐가지고
이게 나선 은하야, 그지? 근데 이건 정상 나선이라고 하고 요거는 막대 나선이라고 해. 막대가 있어. 막대가 있는 거. 이거 막대가 있죠? 여기 그냥 나선이야. 나선은 영어로 뭐냐면 거기 영단어 있죠? 필수 영단어입니다. 스파이럴. 나선이야. 나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S를 씁니다. 나선은 S를 써요. S, 여기도 S. 근데 여기 막대가 있잖아. 막대가 있으니까 여기는 막대. 바. 막대는 바. 영어로 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상 나선, 여기는 막대 나선. 괜찮아요? 크기법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허블이 모양을 봤더니 이런 애가 있는 반면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얘도 나선이긴 하잖아. 그치? 이건 약한 나선화, 이건 강력한 나선화잖아. 그죠? 그럼 이제 모양을 봤는데 이 왼쪽은 좀 애가 알차잖아. 이게 핵이 크고 좀 감겨있잖아. 그죠? 여기는 A 학점을 주는 거야. 얘 봐봐. 핵이 좀 작고 얘가 풀려있죠. 얘는 C 학점. 괜찮아? 여기도 핵이 있고 막대가 있는데 이렇게 풀려있는 애가 있어. 좀 과장해서 그린 거야. 핵이 작고 풀려있는 거. 이거는 얘도 SB이긴 한데 왼쪽에 A 학점, 얘가 C 학점. 괜찮아? 그래서 ABC가 붙는다. ABC가 붙는 기준은 핵이 크고 감겨있으면, 알차면 A가 붙고 좀 풀려있으면 C가 붙습니다. 대학교에서 ABC로 학점 주는 거 알아? 그렇게 주는 거 알지? 그렇지. 됐지? 참고, 우리 은하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 은하 뭘까요? 어떤 거? 이거? 아쉬워. 둘 중에 뭐게? 둘 다 아니야. 누구야? 기가 막히구만. 거기 써주세요. 참고, 우리 은하는 SBD입니다. SBD. 중간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은하. 여러분들은 막대 나선은하에 살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 카운 은하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구만. 써놔. 깜짝 놀랐으면 써놔. 괜찮아?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나선은 가운데 부분이 핵이라고 하고 핵. 그리고 이 바깥쪽 부분은 나선팔이라고 하는데 나선팔. 이 핵 부분은 막 똘똘 뭉쳐있잖아. 그래서 핵에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좀 이렇게 흩뿌려져 있죠? 이거는 젊은 별들이 많아. 젊은 별들. 오케이. 그죠? 마지막으로 불규칙은 말 그대로 지 멋대로 불규칙하게 모여있는 겁니다. 이건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IRR, irregular, 레귤러고 규칙적인, irregular, 불규칙적인, irregular 라고 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별들은 대부분 젊은 별들, 고온의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고온의 젊은 별들이 대부분이다. 됐어? 괜찮아? 좋았어.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성간물질의 양 이렇게 돼 있어. 성간물질의 양 찾았니? 성간물질의 양. 이 성간물질의 양은 타원은하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성간물질이 중력 수축하면서 새로운 별들 탄생하는 건데 여기는 새로운 별들이 거의 없어. 성간물질도 거의 없어. 근데 이쪽은 새로운 별들이 진짜 많아. 그치?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젊은 사람들 몰리는데. 그치? 여기 성간물질이 진짜 많아. 새로운 별들이 막 탄생. 그럼 나선은하에는 성간물질이 어디에 있겠어? 나선팔에 많겠죠. 나선팔. 그치? 성간물질의 양도 이런 데 많고요. 마지막으로 저기다 밑줄 긋겠습니다. 이 은하의 형태는 은하의 진화와는 관련이 없다. 밑줄을 그으시고 허블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이 젊은 은하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바뀌나?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뭐 나선팔이 돋아나면서 이렇게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결론 은하의 진화와는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필수 그림입니다. 첫 번째 필수 그림. 질문 있는 사람? 도인이 됐어? 완벽해? 자신감이 넘치는구만.
안강한계 필수 그림이고 이거 외우시면 수능 1점 획득이야. 이 단원에서 이제 그림이 2개가 등장하고요. 2점짜리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그림 또는 다음에 그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고. 다 그랬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 간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특이은하야. 특이은하. 특이은하. 특이은하 한번 그려볼게요. 특이은하. 특이은하는 여러분들 반에도 한 명씩 있을 거야. 그 허우대는 멀쩡한데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 있죠, 그죠? 없어? 있어? 서로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특이은하 같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특이은하 같은 친구들. 이상한데 한 명씩 있을 거예요. 특이은하 종류 3개인데 써볼게. 타원은하, 그 다음에 세이퍼트은하, 마지막으로 페이사. 총 3개. 3개의 특이은하가 있습니다. 타원은하부터 갈게요. 타원은하는 겉보기에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모양을 딱 봤더니 타원은하라고 쓰면 안 되지. 아이고 미안해. 전파나. 첫 번째가 전파나고 얘는 겉보기에 딱 봤더니 타원은하처럼 보여. 아니 타원은하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별이 이렇게 타원 형태로 몰려있어 이렇게. 그래서 와 타원은하다. 근데 이 친구를 계속 연구했더니 일반적인 타원은하랑 너무 달라.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전파가 너무 세게 나오는 거야. 전파가. 다른 타원은하에 비해서 전파가 너무 세. 그래서 이 친구를 전파 망원경으로 관찰했어. 전파 망원경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색이 전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맨눈으로 가시광선 망원경으로 보면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전파 망원경으로 얘를 촬영하면 이렇게 빨간색만 보입니다. 실제로 사진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면 가시광선으로 보면 별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데 전파 망원경으로 보면 여기서 뭔가 가운데서 뭔가 나오고 이게 끝에 뭔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뿜어져 나오는 걸 Z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달려 있는 걸 로브라고 합니다. 이게 명칭이에요. Z와 로브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X선도 엄청 세게 나와. X선도 나와. 다른 은하에서는 X선도 이렇게 세지 않고 전파도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근데 얘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전자기파들이 저렇게 특이한 빛들이 많이 나올까? 중심부에 블랙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중심부에 블랙홀처럼 극단적인 천체가 있어서 막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가운데에 있는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을 촬영에 성공해서 여기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청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사진이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을 촬영한 사진이 그 해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블랙홀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파 하나. 두 번째, 세이퍼트. 세이퍼트가 뭐냐면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보면 나선 은하로 보여. 얘 나선 은하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나선 은하다.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다른 일반적인 나선 은하에 비해 중심부가 밝아. 중심부가 광도가 커요. 다른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가 밝아.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 두 번째 특징의 밑줄을 긋습니다. 넓은 스펙트럼 방출선,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 넓은 방출선, 밑줄 커. 중요해. 넓은 방출선. 이게 무슨 뜻인지 칠판을 보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결론만 알면 되니까. 은하의 외곽에 가스들이 진짜 많아. 은하 외곽. 나선판에 가스가 나타나잖아. 수소가스 이런 거. 성가물질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있는 수소들은 에너지도 방출해요. 흡수도 하지만 에너지도 방출해. 근데 에너지를 방출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배웠지. 이렇게 방출한다고 배웠죠. 그래프. 태양은 별이니까 여러 파장을 동시에 방출해. 근데 수소는 가스잖아. 가스, 기체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안 방출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방출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른 거 안 방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방출해. 이렇게 방출해. 이 파장만 좋아하는 거야. 이게 기체의 특징이야. 기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흡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방출해. 그래서 가스, 이 수소들은 이 파장만 방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세이퍼트 있지, 세이퍼트. 세이퍼트는 아니 일반적인 은하는 이 파장만 딱 방출해야 되는데 세이퍼트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세이퍼트는 이렇게 방출돼요. 파장에서 이렇게. 여기가 넓게 방출돼. 여기가 넓어. 에너지 방출량이. 이렇게 돼. 파장 폭이. 이걸 넓은 방출선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여기 그림 봐봐. 여기다 봐봐. 이거 봐. 여기 은하핵이야 얘들아. 은하핵. 가스가 이렇게 돌아가. 가스가 돌아가는데 이쪽에 있는 수소들은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이 파장을 써야 되는데 파장이 좀 짧게 관측돼.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는 여러분들한테 후퇴해. 그래서 파장이 길게 관측돼. 적색편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은하 중심으로 얘네들이 막 이렇게 회전을 하면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동시에 나타나서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양쪽.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게 방출선 나타나는 걸로 뭘 알았냐면 이 은하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빠르게 도니까 일반적인 은하보다 이게 더 넓게 나타나요. 회전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중심부가 밝고 이렇게 빨리 돌고 있어? 중심에 블랙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K사. K사는 그냥 겉보기에는 별처럼 보여. 별인 줄 알았어. 별. 이거 보고 넘어가 됐어요. 미안해. 이게 세이퍼트나요? 사진 보이니? 왼쪽이 세이퍼트나요? 나선 은하처럼 생겼죠? 근데 얘가 좀 넓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폭이 다른 은하에 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K사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K사입니다. 왼쪽에 별처럼 생겼지? 점 하나로 생겼죠? 그래서 K사 생긴 거 보면 그려볼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K사 생긴 꼬라지야. 그래서 K사는 처음에 별인 줄 알았어. 천문학자들이. 별처럼 보이면서 너무 밝아. 별인데 너무 밝네. 그럼 가까이 있는 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연구합니다. 가까이 있는 별이니까 얘를 연구해. 그랬더니 적색편이가 너무 커. 적색편이가 너무 큰 거야. 너무 거의 봐. 그 말은 뭐냐면 지구로부터 후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얘기예요. 엄청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고1 때 배웠던 허블 법칙 기억나? 허블 법칙? 가까이 있는 천체는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멀어지는 거. 이게 허블 법칙이거든. 다시 한번. 나로부터 가까이 있는 애는 천천히 멀어져. 근데 멀리 있어? 더 빨리 멀어져. 더 멀리 있어? 더 빨리 멀어져. 이게 허블 법칙이야. 이렇게 빨리 멀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거리가 엄청 먼 친구야. 지구로부터 진짜 멀리 있는 애. 근데 왜 이렇게 밝게 보여? 에너지 방출량이 엄청나거든. 되게 극단적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였던 거야. 별들이 똘똘 뭉쳐 있었던 거야. 별 하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이 뭉친 은하였고 엄청 멀리 있던 친구예요. 근데 사이즈가 진짜 작대. 태양계만 같대, 은하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을까? 중심부에 블랙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외워야 되는 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림 다시 봐봐야 돼요. 특이한 3개 있어.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건 겉모습. 얘는 허블 분류에 따르면 타원 은하야. 얘는 허블 분류에 따르면 나선 은하야. 얘는 허블 분류에 따르면 은하가 아니라 별처럼 보여요. 그냥 봤을 때 별처럼 보여요. 두 번째 외워야 되는 건 이 특이점들. 일반 은하랑 다른 특이점들. 마지막으로 외워야 되는 건 공통점. 공통점 3개 모두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됐어? 오케이. 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외워주시면 수능 2점이 확보가 된 거고요.
마지막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주 사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충돌은하. 은하랑 부딪히는 게 충돌은하야. 은하랑 부딪혀. 형이나 생각해봐. 별 1000억 개 부딪혀. 안돼 봐봐 이렇게 안돼. 이렇게 안 부딪혀.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두 번째,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별들이 직접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어. 별이랑 별이 부딪혀가지고 박살나고 이런 경우는 없다. 진짜로? 진짜로. 그만큼 은하가 큰 거야. 1000억 개 모여있는데 규모가 크니까 충돌하면 지나가거나 아니면 병합됩니다. 중력적으로. 그래서 은하랑 충돌하면은 뭐 거대한 은하, 병합돼서 거대한 은하, 타원 은하 형성하기도 한다고 하고, 네,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은하랑 충돌하면 중력적으로 영향을 줘서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는 조금 있으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일 가까운 은하 중에 하나거든요. 매우 가까워서 지금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중력적으로. 그래서 40억 년 후면 충돌한다고 해요. 얼마 안 남았지? 그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보그가 돼서 저때까지 살아있으면 새로운 은하 형태가 되는 거지. 교과서 바뀌겠지, 그치? 그때 이제 그 생각하는 거지. 40억 년 전에 배운 그 내용이 진짜 맞았네. 그죠? 이거 누가 확인하겠어. 그치? 어쨌든 그냥 이렇게 될 거다. 실제로 근데 가까워지고는 있어. 이거는 알아둬야 돼. 안드로메다랑 가까워지고 있어. 은하랑 충돌하면 별들이 충돌하진 않아. 근데 또 딱 어제에 반해서 이걸 물어본 친구가 있어. 그 나선왕 만들던 친구가 물어봤었는데, 아니 별이 1000억 개인데 한두 개 정도는 부딪혀서 박살나지 않을까요? 한두 개 정도는 별끼리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구과학은 대인배 항문 1000억 개 중에 한 뭐 100개 직접 부딪힌다고 하면 부딪히는 일은 없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100개 정도는 무시한다. 그치? 대인배 항문은 그런 작은 사소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걸 되게 날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보니까 별이 1000억 개인데 한두 개 정도는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충돌은 합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나왔던 질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건의 지평선이 뭔가요? 이걸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블랙홀이 있는데 잠깐만 얘기해드릴게요.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세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 들어가니? 빛도 빠져나올 수 없어. 중력이 너무 세. 아니 빛이 나와야 우리 눈에 들어와야 그 정보를 인식하는데 빛이 못 빠져나와. 그래서 블랙홀에 너무 가깝잖아? 중력이 너무 세서 빨려 들어갑니다. 빛이 못 나와요. 근데 조금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방출된 빛은 나한테 들어오겠죠. 블랙홀의 중력을 이겨내고, 그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보다 가까우면 블랙홀의 중력에 못 이겨서 빨려 들어가고, 이 영역보다 바깥쪽에서는 블랙홀의 중력이 약해졌으니까 내 눈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이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바깥쪽에 있는 정보만 우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인터스텔라 봤어? 인터스텔라 봤어? 그 마지막 장면에 뭐 블랙홀 모양 나오잖아, 그치? 거기 보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엄청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이거 하려고. 블랙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뭐가 원반처럼 이렇게 있어. 이걸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데,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세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빨아들여. 빨아들일 때 얘가 모멘텀이 생기니까 이렇게 회전하면서 빨려들어. 이렇게. 그래서 원반 형태로 빨려들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전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가. 이걸 강착 원반, 원반 형태의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데, 이때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얘가 열을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해요.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얘네들이 열을 방출해. 주변에서 막 열을 방출해. 근데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내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 근처에서 방출된 에너지만 내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가 막 빨려 들어갈 때 전파가 엄청 세게 나옵니다. 이 경계면에서. 사건의 지평선 경계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말로 여기 광자포의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촬영하고 싶어요. 이거.
근데 이걸 촬영하려면 망원경이 진짜 좋아야 돼. 망원경이 진짜 좋아야 돼. 망원경이 좋다의 뜻은 뭐냐면 겁나 커야 돼. 크면 클수록 좋거든 망원경.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파 망원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연세대 가봤어? 연세대 가본 사람? 아 연세대 가봤어요? 연세대? 아, 연세대 학교 좋잖아, 그치? 정문 있고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어요. 연세대 가보면 쭉 있고 여기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 한데 건물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 있어 건물들이. 그리고 막 대학생들 다 멋있어. 형 누나들 다 멋있어. 신촌이잖아, 그죠? 멋있어. 근데 여기 끝에 본관이 있어. 본관이. 여기 가봤니? 건물로 둘러싸인 건물 본 적 있죠? 인스타 이런 데서. 그치? 엄청 멋있어. 여기 뭐 창립자 동상. 연세대 가장 구석까지 가면 이 넘어서 여기에 전파 망원경이 있어. 끝까지 가. 근데 크지 않아. 조금해.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미국 형님들은 500m짜리를 만들어요. 500m. 근데 신촌에다 500m짜리 만들 수 있어? 아, 나 전파 망원경 500m짜리 신촌에 만들 거야. 허락해주겠어. 거기다 건물 지으면 멀던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조그맣게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이제 천문학자의 지위가 낮잖아. 응? 사회적 약자잖아. 천문학자면, 그지?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란 말이야. 여기 연세대 하나, 그다음 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이 세 개의 망원경을 한 번에 융합해서 자료를 통합해서 거대한 전파 망원경처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퀄리티는 떨어지겠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써야 쓸만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파 망원경 이거밖에 없어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겁나 큰 걸 만들던가 아니면 라스베가스 사막에 한 30개 깔아. 30개 쫙 깔아. 그 사막에 망원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깔아, 이렇게. 그럼 이걸 다 해가지고 엄청 큰 망원경을 쓰는 거야. 이게 미국 클래스야. 근데 이걸 써도 얘를 촬영할 수 없어. 왜냐면 블랙홀 너무 멀리 있거든. 너무 멀리 있거든. 이거 촬영하고 싶은데 이걸로도 안 돼.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 어떻게 했잖아? 아는 사람.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일, 뭐 알아? 들어봤어? 인간은 어떻게 했냐? 이거 안 되겠다. 미국 천문학자. 이걸로도 안 된다. 우리나라 이걸로도 안 된다.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을 같이 쓰자.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 전 지구에 있는 전파 망원경의 정보를 다 통합해서 가장 거대한, 지구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반지름 6,400km짜리 전파 망원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로 여기 있는 전파 망원경 모두가 얘를 가져갑니다. 똑같은 애. 근데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전파 망원경의 힘도 다 빌려서 얘를 가져갑니다. 원기옥 들어갔어? 드래곤볼? 드래곤볼 꼭 봐야죠? 원피스 보라 그랬지, 그치? 슬램덩크 뭐 이런 거 봐야죠, 그죠? 필수, 교양 필수 이런 거지. 거기에 원기옥이라고 있어. 나에게 힘을 줘. 전 지구의 전파 망원경 힘을 모아서 얘를 관찰해서 이 친구의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촬영에 성공했어요. 그게 몇 년 전 일이고,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을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블랙홀의 유니버를. 이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다.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했다. 이게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송이 안 돼. 인터넷으로 보통 자료를 전송하잖아. 카카오톡 그러죠. 용량이 너무 많아서 배로 옮겼다가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배로 옮겨가지고 다 융합해서 다 합쳐가지고 요거를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홀을 촬영한 최초의 사건이고, 그때 이제 블랙홀 촬영 사진이 딱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다 감동해서 감격했겠지. 이거 하나 하려고 몇 년 동안 이제 고생했는데, 그치? 다 기립박수 치렀어. 근데 뭐 지금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거 공부하면은 이게 시험이 사실 중요하니, 그치? 현타가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할 건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냐고, 여기까지? 괜찮아? 나중에 좀 3월달에 예신반에서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215쪽인가요? 215쪽에 4문제가 있습니다. 4개 출발 4문제 3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끊어주세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쉬운 단원인데 1번 보시면 1번에 이 사진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진 보면 왼쪽에 불규칙한 모양 근데 이게 불규칙은 IRR 이렇게 표기하고 B는 라떼 나서 누나 SB겠네요. SB 그 다음에 얘는 타워 누나 E 리티컬 이렇게 표기합니다. 기억 A는 불규칙이나 맞고요. 그 다음 이은에 여기에 지금 색지수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어. 색지수는 작을수록 고온이야. 근데 봤더니 평균 색지수는 나선팔에서 크다. 나선팔은 온도가 높잖아. 고온의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게 나선팔이잖아. 그럼 평균 색지수는 낮아야겠죠. 그죠?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입니다. 나선팔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색지수가 작습니다. 디귿 성가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B가 크다, B가 C보다 크다. 이거 맞죠? 왜냐면 C에는 성가물질이 거의 없으니까. C는 타워 누나 젊은 별들이 없고 성가물질도 없다. 1번이고 2번 보시면 전파 하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전파 하나를 가시 영상에서 보면 타워 누나로 보이는데 오른쪽 전파 영상 보면 Z와 로브가 보입니다. 기억 이 은하는 강한 전파 방출한다. 맞고요. 중심부에서 물질 분출되고 있다. 맞고요. 지금 Z가 분출되고 있죠.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어떤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데 왜 분출되는지는 모른다. 디귿 이 은하는 모양에 따라 구분하면 타워나 맞습니다. 3번 세이퍼트 은하 기억 세이퍼트 은하는 허블 분류에 따르면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기억 맞고요. 니은 오른쪽은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다. 봤더니 지금 여기 500나노미터가 있습니다. 이 500나노미터가 뭐냐면 0.5 마이크로미터랑 똑같은 뜻입니다. 500나노미터가. 그래서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여기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지가 더 짧은 거 자외선입니다.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촬영한 분석한 스펙트럼 차례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전파는 훨씬 길어야 돼. 전파는 파장이 훨씬 길어야 돼. 막 센티미터 단위, 밀리미터 단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디귿 여기서는 폭이 넓은 수소 방출처가 나타난다. 세이퍼트 은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암기사항이에요. 디귿 마지막 4번 가와 나가 있는데 하나는 세이퍼트 하나는 퀘이사라고 합니다. 가를 보겠습니다. 가 별처럼 점 모양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적색 편이가 매우 크다. 얘가 퀘이사. 오른쪽 나 봤더니 나는 은하 형태 알아볼 수 있고 수소 방출선 폭이 일반 은하보다 넓다. 세이퍼트입니다. 오케이. 기억 가는 퀘이사이다. 맞고요.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나를 봤더니 지금 적색 편이가 이만큼 나타났죠.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우리 은하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의 거리는 가보다 나가 멀다. 이건 틀렸지. 퀘이사가 더 멉니다. 퀘이사가 멀다는 건 알고 있는 지식이기도 하고 자료를 보면 적색 편이가 크니까 후퇴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거리가 더 먼 겁니다. 허블도 어떻게 따라서지. 여기까지 해서 겨울방학 때 8주 동안 내용을 거의 다 봤는데 마지막 주제는 추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7단원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되겠고 지금 요 천문 파트 방금 했지만 이제 1학기 개학하니까 앞부분을 좀 복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내신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개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고생하셨고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끊어주세요.